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8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선관위가 투표소 부풀리기와 관리 부실 의혹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 과정에서 유권자 수보다 많은 6만 6천 표의 격차가 발견된 데 이어 사무처간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기표된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바코드가 비밀 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위헌 논란까지 겹치며 선거 무효 소송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오는 19일 빠툼타니를 시작으로 방콕, 우돈타니 등 주요 지역에서 재개표와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선거를 둘러싼 불신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때 태국 정계를 호령했던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정치적 마법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탁신 가문의 정치적 고향인 치앙마이에서조차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점을 들어 친나와 브랜드의 종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면을 위해 과거 적대 관계였던 보수 엘리트 및 군부와 손을 잡은 밀실 거래가 오랜 지지층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딸 패통탄 전 총리의 실각까지 겹치며 푸어타이당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는데요. 반면 왕실 수호를 내세운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가 차기 정부 구성을 주도하며 권력의 중심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태국 정치가 특정 가문에 대한 향수가 아닌 국가 구조 자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선의 투표용지 바코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사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태국 옴부즈맨실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가 특정 유권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공식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코드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식별할 수 있어 헌법상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유명 변호사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인데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번 선거를 무효로 판결해달라는 청원까지 접수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행정관리용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결과 전체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경 분쟁으로 발이 묶인 10만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상황이 악화되면서 체류 허가가 만료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대거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노동부는 이들의 취업 허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태국 농업계는 캄보디아 인력 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농촌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대출이 1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체 대출 규모가 6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이 두드러졌는데요. 시중은행의 순이익 역시 기준금리 인하와 부채 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년도 역대 최고치에서 5천억 바 수준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1,000억 바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6월 만료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연장을 검토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소폭의 반등을 기대하면서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고강도 과징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국 무역경쟁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심사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플랫폼이 입점 업체의 특정 택배사 이용을 강요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저가 공세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숨겨진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거나 광고와 실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포함됐는데요. 위반 시에는 해당 연도 매출의 10%라는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조사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어 플랫폼 업계의 거센 변화가 예상됩니다. 태국 경제가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들며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태국 재무부는 지난해 4분기 경제가 2.5% 성장하면서
연간 GDP 성장률 2.4%를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정부의 긴급 경기 부양책인 킥 윈윈 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으로 공공투자가 13% 넘게 급증했고, 이에 힘입어 민간 투자와 소비도 동반 상승하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재무부는 이제 태국 경제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상태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최대 3%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까시콘 연구소가 올해 태국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며 상반기 성장 공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구소는 차기 정부 구성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부재한 1분기가 경제적 진공 상태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시행됐던 디지털머니 지급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올해는 전무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가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소는 새로 출범할 경제팀의 선거 과정에서 느슨해진 재정 규율을 다시 세우고 단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촌부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치명적인 실수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태에 빠지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17일 새벽 1시경 촌부리 판통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열차가 선로를 완전히 빠져나가기도 전에 관리원이 차단기를 올리면서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전진해 통과 중이던 열차 뒷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단기만 믿고 길을 건너려다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은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관리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논타부리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강풍과 폭우로 대형 유리벽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7일 오후 7시쯤 논타부리 에스플라나드 케라이 쇼핑몰 1층 푸드코트에서 일어났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돌풍을 견디지 못한 유리창들이 식탁 쪽으로 힘없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식사하던 시민들이 파편에 맞거나 깔리는 등 부상을 입고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알려져 부실 공사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설계상의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앙통에서 영험한 주술사로 행세하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노인이 검거돼 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앙수사국에 따르면 이른바 주술사 산홍은 애군을 쫓아준다는 명목으로 여성 신도들을 유해 면도칼로 신체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성범죄와 가혹행위를 일삼아왔는데요. 특히 그의 신당 뒷마당에 영아시신 수백 구가 안매장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발굴 작업과 DNA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10년 넘게 조직적인 바람잡이들을 통해 치밀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낙태나 출생 직후 사망한 영아들이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말리려던 이웃이 모욕을 당하자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 경찰은 이웃 주민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50대와 60대 남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며칠 전 피해자가 아내와 다투는 것을 피의자가 말리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앙심을 품은 피의자가 이틀 뒤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제발 멈춰달라며 간곡히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차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이들을 살인 혐의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태국 고속도로 순찰 때는 17일 피사눌로 인근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던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를 포착해 미얀마인 미립국자 28명과 운반책 3명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차량들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타는 바람에 차체가 지면에 닿을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이를 눈여겨본 경찰의 예리한 관찰력이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얀마 브로커에게 인당 8,500바트를 지급하고 국경을 넘은 뒤 중부 지역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반책들을 입건하는 한편 이들 뒤에 숨은 상위 배후 조직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푸켓의 한 기념품 매장에서 불거진 입장료 부과 논란에 대해 당국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푸켓 상무국은 해당 매장이 입구에 입장료 40바트과 구매 시 할인 조건 등을 3개 국어로 명확히 게시하고 있어 관련 법규상 요금 징수 자체는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업주가 관광객을 조롱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지 매장들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푸켓의 관광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벌어진 믿기 힘든 비극에 태국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는 20일 행복한 웨딩 마치를 올릴 예정이었던 한 예비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예비 신랑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네기 위해서였는데요. 사건은 지난주 사원을 나오던 예비 신랑이 도로 위로 늘어진 케이블에 목이 걸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나가던 트럭이 건드려진 케이블이 미처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덮친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고였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비 신랑의 관 앞에서 준비했던 축가를 불렀습니다. 속은 산산조각 났지만 당신이 걱정 없이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는 신부의 절규에 누리꾼들의 충호와 함께 도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정을 맞아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민간 업소 앞에서 줄을 서서 빨간 봉투를 받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콕 플라플라차의 인근의 한 유명 약방 앞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여러 명의 경찰관이 제복 차림으로 나란히 줄을 서서 업소 측이 나눠주는 앙바오 봉투와 귤을 받아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다, 제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줄을 서다니 국가적 망신이다라는 싸늘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콕 수도권 경찰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업소가 전통 관습에 따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나눔 행사를 연 것이며 봉투에 담긴 금액도 법적 한도인 3,000바트를 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